간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 눈치 보기 속에 소폭 상승해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알코아는 주당 13센트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오늘 입법 예고합니다. 부자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성남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방만한 예산 집행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폰인 갤럭시 S가 국내 단일 기종으로는 사상 최단 기간인 19일 만에 판매량 3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다시 1700 이제는 30도 돌파를 했습니다. 반가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사흘 연속 사주고 있고 연기금은 또한 17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전 거래일과 어제 합쳐서 모두 다 3천억 이상씩을 나란히 사주면서 이제는 수급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호전주도 강세를 띄었고 어제는 무엇보다 정부 지원책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올랐었습니다. 자,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 코스피는 약 한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 1730을 넘긴 것이 말이죠. 코스닥도 이제는 500포인트를 넘보는 시점이 됐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어제는 코스닥 쪽에도 들어왔었죠. 원달러 환율 출발은 어제 하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하는 쪽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가 기준 결국에는 1200원 위로 금리 인상 하루 만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볼까요? 네, 중국 정도만 올랐을 뿐 일본이라든가 대만 모두 다 일단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봐야겠고 일본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경우에는 6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서 어제 약 한 0.8% 정도 찐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네,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아주 눈치 보면서 거래도 많지 않았고 소폭 오르면서 끝났는데요. 일단 나흘 연속 올랐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올랐다. 심지어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알코아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괜찮아서 오늘 밤에 열린 뉴욕 증시 역시도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이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에 있는 이학인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어닝의 첫날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에 대한 개막 기대감과 연속 상승에 따른 경계감이 교차하며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속 상승의 일수도 5거래일로 늘어났습니다. 다우지수는 18.24포인트 상승한 1216.27을, 나스닥 지수는 1.91포인트 오른 2198.36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79포인트 오른 1078.7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지난주 4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급등 부담감이 작용하며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유럽발 위기에 대한 불안감 역시 악재였습니다.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공개돼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장 마감 후 알코아로 시작되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돌았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샌디스커, 퀄컴 등 기술주가 실적 기대감에 증권사들의 추천 매수에 힘입어 반등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피인수소를 비롯해 보험 중개회사인 에이온의 인력 송출회사 휴 어소시에이트 인수, 펜트하우스의 플레이보이 인수 추진 등 이날 쏟아진 인수 합병 재료도 투자 심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BP는 이날 늦게 원유 유출 지점에 대한 새로운 회수 시설을 장착할 것이라는 보도까지 겹치면서 8% 넘게 올랐습니다. 네, 뉴욕장에서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주가가 거의 한 8%, 또 유럽장에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M&A 거론 종목들도 들썩였고 IT 종목들, 또 오늘 밤에 실적 내놓게 되는 인텔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올랐던 것 같네요. 자, 무엇보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알코아 때문에 본격 개막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코아의 실적 괜찮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장 마감을 한 다음에 실적이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종목 가운데 알코아가 처음으로 2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순이익은 1억 3,600만 달러,
주당 13센트로 주당 12센트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매출 또한 5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42억 4천만 달러에 비해 22.1% 늘어났습니다. 특히 알코아는 이 같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금속 소비 전망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는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알코아의 주가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0.64% 하락했지만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이 발표된 영향으로 장외 거래에서는 3%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기업들의 어닝이 지난주에 시작된 반등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코아가 쾌조의 스타트를 끊음에 따라 오늘 밤 시작하는 뉴욕 증시는 더욱 전망을 좀 밝게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알코아가 장 중에는 이렇게 약세를 보였지만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다라는 것, 그리고 알코아의 실적이 결국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장 초반 분위기 강하게 시작할 것 같다, 이런 예견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분위기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상품 쪽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유가가 글쎄 연속해서 올라서 좀 부담스러웠을까, 나흘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네요. 이제 배럴당 얼마인지요? 예, 국제유가는 달러가 유로에 대해 강세를 보이면서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14달러 내린 배럴당 74.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도 8월 인도분 브렌트유가 1.12달러 하락한 배럴당 74.3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값 또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8월물이 지난 주말 종가보다 11.10달러 떨어진 온스당 1198.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금값이 온스당 1200달러 회복 하루 만에 다시금 하회하는 모습. WTI, 브렌트유 모두 다 배럴당 75달러 밑에서 마감됐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에 있는 이학인 차장과 더불어서 글로벌 증시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의 그 첫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닷새째 랠리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도 외국인들이 또 3천억 이상 사주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우리도 이제 슬슬슬 어닝 시즌의 재료가 주가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포스코가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또 환율이 1,200원을 또 깨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금 또 소폭 만회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 환율 얘기도 좀 시간이 되면 해보고 싶고, 일단은 지수부터 좀 여쭤보죠. 박스권 돌파가 어닝 시즌 내 가능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어닝 시즌 계기로 해서 박스권 돌파가 좀 가능할 것 같은, 시장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월 달에 1757포인트가 지금 박스권 상단인데요. 지금 어제 종가가 1730포인트대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전 고점을 좀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시즌 기대치가 지금 시장이 이미 약간 녹아 들어와 있다고는 시장에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악재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악재들이 시장에 좀 많이 흘러나왔었는데, 네. 남유럽 리스크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적 시즌에 다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형성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들의 꾸준한 매수세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좀 다시 매수로 좀 가담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씩 상승세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수급적인 면에서 개선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실적 시즌이 지금 도래하게 되면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기금도 올 들어 순매수를 한 4조 했다고 하는데, 여기 또 외국인들도 이틀 연속 이렇게 3천억 이상 사주는 걸로 봤을 때 수급도 좀 개선되는 것 같고, 더블딥이라든가 외쪽 외부죠. 해외 쪽에서 안 좋은 얘기들도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어닝에 대한 재료가 긍정적으로만 작용을 한다면은 전고점 지금 한 얼마 안 남았죠. 한 20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뚫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변수로 또 다른 걸 좀 짚어보신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요? 지금 최근에 시장에 특별히 변수라고 꼭 집어서 체크를 할 만한 변수는 시장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좀 될 텐데, 이런 실적들이 스타트를 여는 종목들이 만약에 시장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나오거나 이러면, 네. 시장에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더 상승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의 변수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뭐 해외 증시도 꾸준히 뭐 며칠 연속씩 올라가고 있고 중국 네. 시장도 내려갔던 모습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시 봐야 될 거는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들이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느냐.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아직 조금 늘어나지 못한 것이 시장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시장이 강세장으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다는 이런 불안감을 약간은 가지고는 있는데 관망세가 좀 있는 이런 거래 대금 자체가 한 5월달 정도에 장에 좀 올라올 때 봤으면 6조 원 정도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지금 뭐 4조 원대 후반 많으면 5조 원대 초반인데 네. 이런 거래 대금이 5조 원대 후반까지만 이렇게 만약에 올라와 준다면은 시장을 한 번 더 랠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 거래대금을 통해서 최소한 5조 원 이상 찍히는 걸 봐야 시장이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포스코에 대한 얘기는 좀 간단히 해보죠. 오늘 실적을 내놓게 되는데 지금 뭐 영업이익 1조 한 7천억 원대 후반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에 50만 7천 원이 거의 마의 벽인데 오늘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 포스코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언급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꾸준히 잘 나왔었는데 저번에 지난달에 갑자기 포스코가 뭐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이렇게 조정이 좀 나왔었습니다. 예. 40만 원 중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50만 원 만들고 저번에 50만 7천 원 찍고 밀렸다가 다시 어제 50만 1천 원 뭐 종가 이렇게 나오는데 포스코 자체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기대치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형 종목인데 시장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종목을 좀 팔아서 현금화를 만들기 위해서 팔다 보니 가격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역시 잘 돌아가는 회사, 영업이익이 잘 나는 회사라는 인식이 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를 지금 들고 계셨던 분들 기존에 물려서 지금 들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 50만 원 넘어오고 나면은 실적 괜찮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55만 원대 기존에 빠지기 전에 형성을 하고 있었던 55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꾸준히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종목이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사줬던 기관이 오늘 살짝 차익 실현을 하진 않으니까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뭐 시장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실적 발표가 됐고 물론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 한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치면은 올라와서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포스코가 50만 원이라 그러면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많이 싸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매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시면서 좀 더 올라가는 거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딱 나오고 나면 이제 어닝 기업들의 2분기에 대해서 실적들이 많이 뉴스화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오셔서는 수급이 좀 연속적으로 뭔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뚜렷하게 수급 주체가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현대제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전략도 뭐 변함이 없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연기금들이 지금 17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한 3일 연속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좀 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이 좀 괜찮고 들어온다고 해서 꼭 가지는 않는 게 또 시장의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몇 종목들만 가는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수는 올라왔지만 생각보다 수익이 좀 안 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수급이 받쳐주면 언젠가는 한 번씩 종목들이 올라와주는 그런 과거 경험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급적으로 괜찮게 종목이 흘러가는 모습들은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수급은 괜찮은데 네. 가격 상승이 생각만큼 빨리 안 나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나빠지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계셔 보시면 전략상으로는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긍정적인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갈 것 같은 기대치가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을 잦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꾸준히 차트당 보시면은 우상향 그림에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시면 네. 계속 그냥 보유를 해보시고 고점이 어디까지 갈 건가 만약에 수급이 좀 꺾어지면서 시장 조정이 언제쯤 나오는지를 네. 확인할 때까지는 잦은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네.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 좀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제가 고점은 좀 돌파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건이 좋습니다. 지금 악재가 시장에 전혀 약발도 먹히지도 않고 전혀 별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시장을 한번 참여하면서 고점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지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맞지 않나. 네, 그렇게 한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주도주 보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주도주 얘기를 좀 간단하게나마 여쭤보고 싶은데 IT 자동차가 금리 인상한 이후에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내지는 2, 3분기 실적이 피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기존 주도주를 정말로 갖고 가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무슨 센터장 인터뷰 이런 거 보면 다 하반기에는 내수주 얘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이제 인상이 좀 시작이 되면서 은행 보험주들이 올라올 것 같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수주 그리고 유통, 내수 관련 유통주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반기 때 IT 자동차 이런 실적 호전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내수주 가격 메리트가 좀 많이 나와 있는 내수주에 한번 좀 담아보시라고 하반기 전략을 짜시는 것 같은데 원래 올해 장을 예측할 때 보면 그렇게 강세장은 아니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이제 연 리포트 올해 이제 전망 자료를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올해 장이 원래 그렇게 센 장은 아니었었습니다. 처음에 예측할 때. 그런데 의외로 좀 장이 괜찮게 흘러오면서 1700대 중반까지 와 있고 1800을 볼 것 같은 지금 시장 기대치가 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원래 전반적인 시장 포커스 자체가 그렇게 좋게 안 봤었는데 의외로 1800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서 지수를 더 올리기보다는 종목적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안 올라와 있던 거 좀 담아놓고 올라와 있는 상반기 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전략상 하반기 때는 내수주를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를 하반기 때 더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나 보험주들이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여건들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내수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됐고 그쵸. 물론 시장에는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돼 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좋게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너무 기후에 먼저 앞서서 IT 자동차 업종을 너무 팔아버리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는 한번 갖고 계셔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화가 올라는 가겠지만 어차피 기조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세상 원화 강세는 예견이 돼 있었던 거고 그렇죠. 우리가 올해 내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시장 전체적으로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100원 초반까지 급하게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사업계획서 상에서 이미 대책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걱정을 안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수주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또 하반기 올 전체 어떤 연말 쪽으로 갈수록 얘기고 어쨌거나 이번 어닝 시즌만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당연히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IT 자동차 미리부터 털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도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확산돼서 얘기를 한다면 IT 자동차 플러스 화학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 어제 화학이 거의 2차 전지 관련해서 폭발했었어요. 어제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시장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은 시장 주도주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70전이 어쩌느니 이런 종목권에도 포함이 좀 돼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세가 있었는데 어제 좀 폭발적인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그걸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업종들, 특히 뭐 코스닥 종목들은 어제 좀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LG화학이나 이렇게 거래소 쪽에 대형주 관련 종목들은 좀 더 가지고 가셔도 되는 2차 전지가 지금 이제 뭐 휴대용 전자기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이 성장성이 확연히 좀 많이 증가세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테마는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대형주 중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LG화학, 삼성 SDI, 넓게는 SK에너지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 아무래도 LG화학은 뭐 기존에 계속 돼 있었고 LG화학, 삼성 SDI 두 종목 중에 저는 삼성 SDI 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좀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한 시장 컨센서스는 73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한 790억 정도로 컨센서스로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올 것 같고 예상보다 지금 빠르게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이러면서 AMOLED 쪽으로 예상외로 좀 수요 교체가 좀 빨리 교체 수요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2차 전지 어제 뭐 정부 지원책이 나와서 어제 뭐 테마가 좀 만들어졌지만 이런 지원책들은 꾸준히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좀 최근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약간 중립적인 포지션을 좀 만들다가 한 이틀, 3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다시 가담을 하고 있으면서 어제 갭상승으로 지금 18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만 원대까지 지금 20만 원대까지 한번 정고점 돌파하면서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삼성 SDI를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는데요. 매수가 어제 종가가 18만 500원 나왔는데 오늘은 18만 원 하위 한 17만 8천 원 정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 종목이라서 그렇게 뭐 빠지거나 많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종목 한 17만 8천 원 만약에 보이게 되면 한번 잡아보셔가지고 2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치를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19만 5천 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만 원 단위에서 20만 원 단위 넘어갈 때는 분명히 좀 진통이 좀 있기 때문에 19만 5천 원 목표가 잡아드리고 주봉상 10주선이 나타나고 있는 16만 9천 원 손절가 한번 제가 대형주고 중장기 종목이고 시장 주도주기 때문에 주봉상 대처를 해보시라고 10주 이평선이 머물고 있는 16만 9천 원이 하위가 하게 되면 손절을 해보시라고 전략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으로 2차 전지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의 서정함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새로운 뉴스를 보기 이전에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하나 정도 AS를 조금 받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난주에 그 철강주, 뭐 저평가 실적 기대감 때문에 포스코 얘기를 하셨는데 때마침 오늘 포스코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란 말이죠. 네, 오늘 포스코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마 뭐 예상 수치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 수치가 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한 950% 정도 급증한 수치로 지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주가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약 한 5에서 6% 정도 오르긴 올랐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혹시 그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가이던스 발표한 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오히려 좀 그런 때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부분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는 현재 뭐 지금 당장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은요, 3분기, 4분기에 그동안의 주가를 떨어뜨렸던 악재로 작용했던 그 원료 계약 부분이 아무래도 굉장히 포스코에 긍정적으로 흘러갈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목표가 54만 원을 보시고 꾸준하게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시간대 한 48만 원대에서 사자라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담고 계신 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약간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은 날처럼 말이죠. 오히려 그때를 추가적으로 더 담는 기회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54만 원까지 포스코 주가 한번 수익을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역시 실적도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 한 종목 상담, 종목 그 점검을 조금 더 저희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요, 지금 이제 그 삼성의 후광 그 협력사들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약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제 삼성 후광을 받는 협력 업체라고 하면은 서울반도체, 그리고 신화인터텍, 루멘스, 에이테크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바로 삼성의 그 LED TV 라인 선상에 놓여져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큰 회사로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패키지 사업을 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LED를 이제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런 그 광학 필름을 만드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런 백라이트와 그리고 서울반도체 그 LED 패키지를 함께 해가지고 그 금형 작업을 하는 네. 곳이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의 실적이 아무래도 분기 사상 최대까지 나오면서 지금 요 관련 종목들 그리고 후광을 받는 업체들도 역시 주가도 크게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뉴스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루멘스와 신화인터텍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루멘스 이미 이제 갭을 한번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루멘스가 이제 뭔가 상승을 시작하려는 것이 요 한 이틀 사이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루멘스 보시면은요. 그동안 루멘스가 크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쉬었죠. 예, 쉬었습니다.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2분기에 지금 현재 매출액이 한 65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는 전분기 대비 26% 늘어난 수치고요. LED TV용 도광판이 하반기에도 역시 공급 부족으로 지속될 전망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파즈 지분을 약 한 38.7%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법 이익도 한 35억 원 정도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회사는 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곳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주가를 차트를 보시더라도 예.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약 한 2달간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 만약에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러한 지루한 흐름을 전 고점이었던 16,000원까지 쉽게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변동을 하고 있지 않는 루멘스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역시 전고점 16,000원이고요. 그리고 매입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12,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사이에서는 매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멀지 않습니다. 1,800원을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1,800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봤으면 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의 LED TV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쪽 부품 관련 장비를 대는 업체들의 실적도 함께 덩달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뉴스를 갖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루멘스 LED 패키징 업체 얘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아까 서울반도체, 신화인터텍, 에이텍솔루션 얘기를 하셨는데 한 종목 정도만 얘기를 더 해볼까요? 예, 신화인터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역시 LED 광학 필름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LED 광학 필름 만드는 제조업체인데 2분기 매출액이 약 한 1,400억,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에서 1분기 대비해서 약 120% 정도 상향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역시 LED TV에 들어가는 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칩 축소에 따른 이런 고휘도 그 확산 필름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LED TV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신화인터텍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외 매출처도 확실히 확보를 해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참여로 사업도 안정화된 것이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화인터텍 최근의 흐름은 사실상 좀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좋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 크게 시세를 이미 한번 시작을 했네요. 네, 한번 큰 양봉을 내면서 거래량도 좀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좀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개인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이런 중성주들은 차트를 보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선을 글쎄요 한번 좀 벗어났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도 좀 실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이런 V자 반등까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요 실적 발표가 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좀 순차적으로 네. 전고점이었던 18,750원까지는 글쎄요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표가는 역시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입가는 전일 종가에서 멀지 않은 1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역시 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그 횡보했던 라인, 그 횡보했던 지지 라인을 만약 밑으로 벗어난다고 하면은 손절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절가는 13,000원을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사실 이렇게 뭐 거의 한 10% 긴 양봉 냈는데 한 1,000원 정도 더 싸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약간의 조정 있고 따라가는 전략인데 괜찮을까요? 예,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인 걸 좀 그런 여유를 드렸기 때문에 뭐 혹시 오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뭐 사볼만 하고요. 그리고 네. 오늘 떨어진다고 해도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만 확실히 지켜주시고 부분적으로 부분 매입 하시면은요, 글쎄 크게 무리 없이 한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두 종목 비교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루멘스, 신화인터텍 사실 뭐 사업은 LED 같은 LED이긴 하지만 약간 부문은 다르고 어제 이미 한번 빵 하고 올라간 신화인터텍이 있고 아직은 그 빵을 못 낸 루멘스가 있는데 어떤 종목이 조금 단기적으로 더 빨리 움직여줄까요?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요, 예. 지금 이제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 같이 이제 그 LED 패키지 사업을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고, 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좀 핵심이 되는 소재인 그런 편광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 아무래도 수요가 강하게 는다고 하면요, 그런 패키징 업체의 그런 영업이익률보다는 지금 신화인터텍의 영업이익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상승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신화인터텍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주가도 역시 어제 같이 이렇게 뭐 한 번에 뭐 10% 뭐 상한가 이런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화인터텍을 좀 중소형주 쪽에서는 신화인터텍을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월 13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출발하는 모습. 뉴욕 증시가 닷새째 상승 랠리를 보였기 때문이죠. 뉴욕 증시 뭐 눈치 보면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고 일각에서는 뭐 새가슴 장수였다, 눈치보다 끝났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장 마감 후에 알코아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밤 뉴욕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장도 딱히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출발 괜찮게 하고 있는 양시장 분위기 한번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2포인트 뛴 1737포인트, 8포인트 조금 못 되는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조용하고 오늘 실적 내놓게 되는 포스코도 일단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어제 1% 이상 올랐었고 오늘 아침 약간 조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4만 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약했었던 은행주들이 조금 올라오네요. 신한지주가 0.7% 정도, 그리고 어제 여전히 강했었던 보험주 가운데 삼성생명은 오늘도 역시 플러스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출발합니다. 어제 뭐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었죠. 2차 전지 대장주인 LG화학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어제 4% 이상, 오늘 0.6%, 벌써 31만 6,500원. 어제 장중 고가가 31만 5,000원이었는데 더 경신을 오늘 아침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추가적으로 아주 소폭 더 반등을 해주고 있고 어제 3% 이상 급등했었던 모비스도 오늘 0.5% 더 뜁니다. 모비스도 조정 없이 가네요. KB금융도 이제 회복을 하는 걸로 봐서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은행주들 대체로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25,000원 선에서 굉장히 좁은 박스권으로
위에서 조금만 오면 일단 26,000원 인근에서는 하는 세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오늘도 소폭 상승, LG 디스플레이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특징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은 없습니다. 물론 지수로 봤을 때도 그러하지만요. 우리금융도 오늘 일단 반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일단은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아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KT도 0.4%. 오늘 지주에서 LG가 오히려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7만 원에 한 200원 정도 모자란 그런 지수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한 2%, 오늘 아침 한 1%에서 15만 4천 원까지 올라왔고 SK에너지도 0.8%, 어제 좀 강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NHN이 또 낙폭이 또 막 있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금 회복하면서 조금 출렁출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 가까이 이상 올라서 19만 9천 원, 다시금 20만 원 얘기가 나오겠네요.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은행주 중에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좀 내리는 듯한 분위기고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오늘 동반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오늘 매물 소화 없이 추가적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18만 1,500원. 어제 강했었던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 오늘도 강하다. 은행주 중에서는 거의 다 회복하지만 기업은행과 외환은행만 약보합 정도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80만 원에서 하회를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39포인트 정도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포스코 ICT가 2.5%, 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도 1.3% 뛰고 있고 두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한 3% 가까이 또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뭐 눈여겨보여질 만한 그런 종목들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서부 트럭터미널이 오늘자로 해서 상호를 변경했네요. 서부 T&D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39포인트, 어제 1,730을 돌파하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1,740도 일단은 장중에 뚫어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이 뭐 소폭이지만 또 올랐고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사주면서 출발이 괜찮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5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열린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현재 4.6포인트 오른 1,7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도 77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서비스, 건설, 화학 업종이 눈에 띄는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은행, 운수장비, 전기전자, 음식료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던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과 삼성테크인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뭐 뉴욕이 좀 조용했고, 우리 장도 뉴욕 따라 오늘 크게 뭐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일단 막스권 돌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또 1,740까지 붙어준다면 1,750이야 뭐 한 10포인트 정도만 이제 더 오르면 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역시 어닝 시즌, 뭐 심지어 이번 주 내로 일단 1,750 뭐 터치 내진 뚫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안착을 둘째치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1,739포인트를 기록해서 전고점까지는 불과 한 12, 3포인트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의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에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반등 무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헌자산 회피 심리가 완화되며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삼성전자가 양호한 2,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IT 업종을 비롯한 여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적어도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역시 12일 장마감 후 발표된 알코아가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어닝
대한 기대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난주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사양 조정한 데 이어 전일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을 0.7%포인트 사양 조정한 5.9%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글로벌 경제대 우려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장을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고점에서의 저항은 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기보다는 시장 에너지 강도와 거래량 회복 수준 등에 따라 주가 레벨업과 함께 단기 승부르기가 반복되는 계단식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중심으로 해서 반등하고 있고, 또 국내외 쪽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들도 다 기업들이 괜찮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하는 쪽에서 우리 경기에 대한 향후 전망도 장밋빛으로 하고 있는 거로 봐서 지수도 아니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한 번에 이렇게 쑥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보다는 계단식으로 해서 약간의 조정 후 또 추가적인 상승,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박스권의 어떤 돌파 이후에 어떤 강한 안착을 보시기보다는 일단 박스권 돌파를 힘겹게 한 다음에 또 다시금 1750선 정도에 다가서면 분명 한 번쯤은 숨을 고를 것이다, 이런 얘기십니까? 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제 2, 4분기 어닝스로 진입한 그런 상황인 만큼 우선적인 종목 선택의 기준은 실적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기보다는 일정한 에너지 보강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실적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 4분기와 3, 4분기 실적 전망이 동시에 사용 적용되는 업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운송,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내수 소비재 및 의류, 생활용품, 유통 업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업종들은 본격적인 어닝 시즌 진입으로 실적에 대한 주가 민도가 클 수 있어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실적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언뜻 기존 주도주도 있는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 이제 내수주도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수출주 내수주가 같이 좀 뒤엉켜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상관없이 실적이 가장 어떤 우선순위가 돼서 업종과는 상관없이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본다면은, 글로벌 각국 정부가 전방위적인 재정 정책보다는 민간 부분의 투자와 고용을 자극하고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태양광 관련 소재 및 장비 관련 업종에도 집중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OCI는 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태양광 대장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박성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잠깐 1740을 터치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내려와서 173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막 500포인트를 찍어주는군요. 일단 의미 있는 지수대 1740과 500포인트를 한 번씩 찍은 양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은 또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채권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 날이었는데 곧바로 1,200원은 회복을 하더라고요.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80전 하락한 1,201원 20전에 시작한 이후에 지금은 1,200원이 붕괴된 1,199원 60전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환율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1,2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했지만요. 꾸준한 결제 수요와 일부 은행권의 롱플레이가 가세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도 좋은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1,200원 위에서 마감했다는 것은 결국엔 이제 1,200원 아래에서의 숏마인드가 주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 전일 대비 6원 상승한 1,202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외환시장 1,200원 선 정도는 조금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가 글로벌적으로 아직까지 뭐 완전하게 풀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둔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 또 우리 뭐 정부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있는데 1,200원 선 정도에서는 향후 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습니까? 네, 일단 뭐 어제 환율을 보면요. 1,200원 아래를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레벨 아래에서의 뭐 개입 경계감이나 레벨 부담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로화가 유럽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1.25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등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환율의 추가 하락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1,210원 근방에서 5일 2평과 20일 2평이 만나고 있다는 점, 게다가 이제 5일 2평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환율이 단기적으로 이제 1,210원 위로 급등하기도 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틀 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외국인 물량이 환율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로는 이제 1,210원의 저항만큼 1,190원에서는 일목균형표의 강한 지지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저런 요인들이 부딪히면서 단기적으로는 1,200원을 사이에 둔 레인지 등락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어제 채권시장 굉장히 조용했었죠.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면서 그냥 부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전일장 정리 간단하게 해봐 주시고요. 오늘 채권시장 전망도 덧붙여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채권시장은요.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좁은 레인지 등락이 이어졌습니다. 현물은 이제 3년물이 EBP 상승한 3.96%로 대체로 약보합 마감됐고요. 수익률 곡선은 이제 플래트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은 이제 3일째 110.28로 이제 보합권에서 계속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 선물은 지금 오틱 하락한 110.23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제 지난 금요일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을 달래는 코멘트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상단을 테스트했던 만큼 이제는 금리 하단을 테스트할 차례인데요. 네, 주변 여건이 좀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식시장이 어닝 시즌을 맞아서 반등에 나서고 있어서 모멘텀이 없는 채권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발표됐던 이제 한은의 경제 성장률 이제 상향 조정이나 물가 상승률 조정 등도 이제 제한적이었지만 어쨌든 이제 채권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도 5일 2평과 20일 2평이 110.40 아래로 내리꽂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레벨에서의 강한 저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레인지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평선들이 이제 수렴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좀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선물 이제 위로는 이제 저항으로 삼을 만한 레벨들이 많은 반면에 아래로는 또 이제 이렇다 할 지지선이 없는 만큼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경우에 기관들의 손절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현재 분석과 향후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737포인트 코스피 지수이고요. 코스닥은 또 500선 잠깐 찍고 499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오늘도 일단 팔 것 같진 않은데 큰 변수가 없다면 말이죠. 오늘장 또 전망해보는 시간 갖고요. 한 주의 중심에 서서 또 증시를 좀 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언제나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가 이제 뭐 1700도 뚫었고요. 1730, 오늘 아침엔 장중에 1740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네. 센터장님하고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언급할 때만 해도 글쎄요, 센터장님께서는 쭉 좀 리스크 관리 또 뭐 보수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1740까지, 1750을 채 한 10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 이제는 좀 생각을 수정할 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가능성은 없는지에서요. 네. 그러네요. 진짜 지난주 화요일날 방송한 이래 그날 네. 참 엄청난 하락 출발 후에 급반등이 나왔고 네. 일주일 내내 이렇게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취한다고 말이죠. 네. 주식시장에 저처럼 이렇게 소심하고 겁쟁이들은 돈 못 벌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한번
들이대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지금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우리 지수가 이번에도 200일선이 제대로 뭐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했고 수급 측면에서는 연기금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최근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요즘은 뭐 우리 개인으로 분류되는 투자 주체에서 개인으로 분류되는 세력들의 그 막강한 파워 그리고 아주 발빠른 행보, 급락장에서 계속 이렇게 강하게 매수로 대응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최근 한 3일 정도는 또 외국인이 사고 그 와중에 개인이 팔고 하는 흐름인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개인들의 승리죠. 그 점은 참 이렇게 보면서도 이렇게 흐뭇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뭐 우리가 해외 증시와 조금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해외 증시 먼저 한번 보시죠. 네네. 제가 보내드린 그 S&P 500 지수 일간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뉴욕 증시도 지금 이렇게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표 부진에 따른 더블딥 우려가 쑥 들어가고 이제 새로운 또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은근히 있긴 합니다만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합니다. 지금 여기서 일단 주목하실 것은 우하향으로 그어놓은 이렇게 검은색 점선 있죠. 저게 이제 지난 4월 고점 대비 이렇게 현재의 추세를 갖다 나타내는 하락 추세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의 다 도달했으니까 오늘 밤이나 내일 중에 이 선이 저항선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선도 딛고 올라서느냐 이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점선으로 나타내는 이 왼쪽 어깨, 가운데 머리, 오른쪽 어깨 패턴을 나타내는 저 부분과 그 다음에 초록색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 네크라인 이 부분인데 한번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기 아시아차트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시면 저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오로지 차트로만 접근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근하면서 세계 증시에 대한 이렇게 중장기 전망을 내놓는 사이트인데요. S&P 타겟을 갖다 900으로 내놨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지난번에 역헤드앤숄더 패턴 완성 이후에 1200 위까지 올라오는 랠리.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은 다시 헤드앤숄더라서 이렇게 좀 900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흐름이다 하는 것이 좀 전에 제가 보였던 그림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 지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S&P를 갖다가 선진국 증시에 이제 뭐 대표 주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이머징 쪽에 브라질도 보시자면은 비슷합니다. 위클리로 지금 보면은 패턴은 조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헤드앤숄더 모양이 나오고요. 자, 2008년 10월 여기도 이머징들은 선진국보다 빨랐습니다. 선진국들은 작년 3월, 2009년 3월에 바닥치고 돌았다면은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머징들은 조금 빨리 2008년 10월달에 바닥치고 돌았는데 지금 저 우상향으로 그어놓은 저 선들, 저 선이 지금 추세선으로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이제 저 부분에 어떤 승부를 결정지어야 될 상황이 왔죠. 그렇다면 선진국이나 이머징이나 할 것 없이 지금 저런 패턴상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저 부분들은 향후 조금 이렇게 여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워닝은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 살폈던 그 사이트에서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그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한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렇게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 저런 패턴 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일 뿐만 아니라 저로서는 좀 처음 보는 패턴인데요. 보통 말하는 더블탑 내지는 트리플탑, 2중 내지 3중 천정이나 바닥 이런 얘기는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4중, 5중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네, 교과서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갈 수 있다, 아니면 또 박스권 하단에 오면 또 지지받고 또 이렇게 올 수 있다 하는데 이 차트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레인지 바운드라고 되어 있죠. 결국 해외에서 보는 우리 코스피 증시도 당분간은 저렇게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지금 뭐 10포인트 넘은 1744포인트인데 현재 얼추만 1753이었던가요 57이었던가요 그 정도인데 전고점이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열어줄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궁금합니다. 뭐 얘기 그거겠죠. 소위 말하는 IT와
자동차 이쪽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 네.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거 이렇게 아침에 한번 주가를 살펴봤더니만 위클리에서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운 모습은 보이고 IT 쪽에 삼성전자 대표 주자를 보면은 여기는 결국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에 뭐 61선, 121선 뭐 이렇게 20일선 막 두루두루 막 뭉쳐져 있는데 이걸 열어주는 돈이 새롭게 들어와 줘야만이 코스피도 전고점이 열리는 그런 흐름이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래저래 승부처네요. 참 이렇게 유럽 증시는 지금 안 살펴봤습니다만 유럽은 일단 7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 때까지는 네. 조금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럭저럭 잘 버티겠고 이상하네요. 스페인이 그동안에 뭐 중결승전에서 우승하니까 그 지수가 IBEX 30 지수가 뭐 10,000포인트도 넘었습니다만 막상 우승했는데도 어제 뭐 약보합을 끝나고 뭐 그래요. 이래저래 어렵습니다. 한번 저기 독일 수족관에 있다는 그 문화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고점 돌파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래요. 아직은 뭐 알 수 없다. 지금 그 뭐 사중천장이 지금 뭐 아주 새롭게 뚫릴런지 아니면 네. 뭐 여전히 또 거기에 한번 다시 이르렀네요. 닫힐런지. 네. 예. 그래요. 뭐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런 네. 기술적 분석 차트 말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을 조금 근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뭐 한 1, 2주 전에 이렇게 시장이 주목했던 지표들입니다만 미국의 네. 고용, 제조업, 주택 지표 할 것 없이 일단 명목상으로 나타나는 지표는 일제히 부진합니다. 차트 쭉 한번 이렇게 훑어봐 주신다면은 그렇죠. 제일 이제 왼쪽 위에 나와 있는 게 고용 지표죠. 파란 막대기는 비농업 고용 증감, 우리가 넘판 페이로를 하는 거. 지난 네. 6월달에 최근 좀 늘다가 줄었다는 모습. 그리고 실업률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어떤 저기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너무 많이 잡은 듯다는. 그래서 시장은 별로 감동을 못 받고 있고요. 예. 오른쪽으로 살짝 오시면은 ADP 전국 민간 고용 동향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왼쪽에 보시면 시카고 PMI나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50 위에서 경기 확장 국면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상승 흐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기존 주택 판매나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5월 들어서부터는 이렇게 확 줄어드는 모습, 즉 4월까지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도와주던 그 부분이 끊기면서 저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컨테이너선 운임하고 네. 건화물 운임, 우리가 BDI 지수가 대표적인 그런 발틱 운임 지수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그래프를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네. 즉 왼쪽 먼저 보시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요. 네. 컨테이너선 개선, 저것은 이제 뭐 일이 없어서 묶여있는 배인데 그 배가 이제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는 컨테이너선은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물동량이 많다는 얘기인데 오른쪽에 BDI나 뭐 BCI, BPI, BCI는 뭐 캡사이즈고 뭐 네네. BPI는 저 파나막스급 이런 식인데 저게 일제히 이제 반토막 나 있는 흐름. 그래요. 자, 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일단 오른쪽에 저 건화물 운임 BDI 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원자재 쪽에서의 어떤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고 네. 왼쪽은 그렇다면은 작년에 이제 BDI가 한참 오를 때 그렇게 먼저 움직였던 원자재 수입으로 어떤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지금 한참 수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렇다면 향후에는 BDI 흐름으로 봤을 때는 수출 물동량이 조금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아까 기술적으로 약간 이렇게 좀 들어가기에도 약간 빡빡한 그런 증시에 와 있는 거 하고 이런 방금 보여드린 어떤 기술 경제 펀더멘털 지표하고 얼추 이렇게 어우러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돈 많아서 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갈 수 있는 장사가 장이죠. 없겠죠. 장사 없죠. 예.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외 기술적인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변곡점 상에 와 네. 있고 일단 뭐 펀더멘털로 봤을 땐 오히려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기가 조금 쪼그라들 그런 확률 속에 우리가 뭐 박스권의 어떤 그런 확률도 있지만 해외 증시가 다 안 가는 데 있어서 돈의 힘이 아니고서야 우리도 우리 홀로만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외환 시장도 조금 분위기를 봐주셨으면 네네.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뭐 유로 달러 1.27까지 찍더니 여전히 뭐 다시 지금 하락을 조금 하더라고요. 1.27은 좀 확실히 부담스러워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섣부른 어떤 전망은 좀 어렵습니다. 뭐 유로가 더 갈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이 정도 1.18대 후반에서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왔다 싶기도 한데 차트만 보고 마무리하시죠. 네.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작년 11월 하순 이후에 유로 약세, 즉 달러 강세 흐름이 지난 6월 초에 바닥 찍고 돌았습니다. 네. 돌았는데 지금 이제 우하향 점선을 나타내 있는 지금 이 추세선 저항이 이렇게 좀 부딪혔다 하는 여기서 이제 좀 승부를 내줘야 되겠고요. 네. 이제 일단은 최근 들어서 1.2 근처에서 이렇게 숏을 냈던 세력들은 뭐 거의 다 실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낮은 레벨에서 또 유로를 갖다가 공격하다가 이렇게 전부 손절로 내몰린 결과고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숏스퀴즈가 났고요. 유로 달러가 저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헤드앤숄더 비슷한 흐름인데 저기도 비슷하죠. 결국 작년 11월 이후에 상승 추세선에 딱 걸리면서 네. 여기서 달러가 그럼 다시 기조적인 추세적인 약세로 가야 되느냐 하는 흐름인데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의 이동 평균선이 아직까지 우상향 정배일이라 하는 측면에서 네네. 조금 이렇게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우리 달러원도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일목 균형표 상으로 보시면은 1190원의 중요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구름대 두텁게 나와 있는 하단이 예. 상당 기간에 걸쳐서 1190원을 하단을 형성하는데 예. 지금은 여기는 지난번 그저께 금요일 날 금리 인상 나오면서 많이 팔았습니다. 예.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워낙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만 국내 또 업체들이 급락한 환율에 내고는 내놓지 않고 오히려 환율 떨어지니까 결제가 달라붙고 네네. 업체들이 뭐 애를 미기네요.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우왕좌왕 좀 당하듯이 외환시장에서도 여기가 많이 흔들어 봅니다만 우리 업체들의 냉정한 어떤 그 대응에 돈이 안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외환시장은 1200원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고 조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환율이 높나 하는 느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빠지는 환율이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은 뭡니까? 들이대야 미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굴욕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전고점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 코스피 기준으로요. 예. 그런 조짐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전고점 돌파가 어떤 새로운 추세를 갖다 형성할 때가 있고, 네. 전고점 돌파가 그렇게 마지막 한번 불꽃을 사르듯이 팍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 가능성.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와중에 뭐 쉬지 않고 비도파가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은 계속 간다고 보는 거고, 어느 한쪽은 찍고 돈다고 보는 그런 세력인데요.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감한 자는 미인을 취한다.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대신 미인을 취하는 만큼 마음고생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또 이쁜 여자도 성질이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자, 현재 코스피는 1749포인트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증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1749포인트, 1752포인트가 전고점인데요. 불과 3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종목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